당신은 UFO를 믿으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그건 다 착각이거나 조작된 사진일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만약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50명이 동시에 목격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밤이 아니라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대낮에 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기록된 그날, 1973년 4월 13일, 충청남도 보령의 아주 평범한 시골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하늘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구름이 춤을 춰요. 저게 뭐예요? 그들이 본 건 단순한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6개로 쪼개졌다가 합쳐지기를 반복하는 살아있는 듯한 은백색의 물체들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들은 카더라 통신이 아닙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선생님이 직접 기록하고 과학기술처에 신고까지 했던 실제 사건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그날의 진실, 낙동초등학교 UFO 집단 목격 사건, 검은 주파수, 지금 시작합니다. 시계바늘을 5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73년 4월 13일, 충청남도 보령군 천북면에 위치한 낙동국민학교. 지금은 폐교되고 사라진 곳이지만 당시엔 전교생이 뛰어놀던 활기찬 배움터였습니다. 그날은 아주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오후 12시 20분경 점심시간을 맞은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4학년 1반과 2반 학생들은 체력장을 위해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있었죠. 당시 이 아이들을 지도하던 분은 이윤규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이들이 달리기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운동장 한쪽에서 아이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져 비명에 가까운 함성으로 변해갔습니다. 저게 뭐야? 하늘 좀 봐. 구름이 이상해. 이윤규 선생님은 아이들이 가리키는 곳 학교 건물의 화장실 쪽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 뒤편의 야산 위로 아주 선명한 은백색의 물체 2개가 떠 있었습니다. 마치 럭비공처럼 타원형으로 생긴 그 물체들은 일반적인 구름과는 질감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수은 덩어리처럼 매끄럽게 빛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물체들은 바람을 타고 흘러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의지를 가진 생명체처럼 학교 상공을 낮게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고도는 불과 45m에서 50m, 거의 운동장 국기 개양대 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워서 눈이 좋은 아이들은 표면의 무늬까지 볼 수 있을 정도였죠.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채 전교생과 교사들은 숨죽여 하늘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쇼가 펼쳐졌습니다. 2개였던 비행 물체 중 하나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순식간에 6개의 작은 덩어리로 분열했습니다. 마치 세포 분열을 하듯이 말이죠. 쪼개진 6개의 물체는 각자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편대 비행을 하듯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운동장 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구름이 춤을 춘다고 표현했죠. 이 기이한 비행은 약 10분에서 15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흩어져 있던 6개의 물체가 다시 하나로 합체했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남쪽 하늘을 향해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닉붐 같은 굉음도 엔진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완벽한 침묵 속에서 물리학의 법칙을 무시한 채 사라진 겁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고 선생님들조차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해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윤규 선생님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역사에 남을 사건이다. 기록해야 한다. 그는 즉시 교무실로 달려가 종이와 펜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격한 아이들을 학년별로 따로 불렀습니다. 왜 따로 불렀을까요?
아이들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기억이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서로 격리시킨 상태에서 방금 본 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했습니다. 너희가 본 게 어떻게 생겼었니? 색깔은 뭐였니? 어떻게 움직였니?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타원형의 몸체, 은백색의 빛깔, 6개로 쪼개지는 움직임, 심지어 물체의 표면에서 뿜어져 나오던 희미한 안개까지. 수십 장의 그림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집단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50여 명의 눈동자에 똑같은 실체가 비친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미스터리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물리적 증거입니다. 비행 물체가 사라진 직후 일부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저 산 너머에 뭔가 떨어졌어요. 선생님과 몇몇 학생들은 물체가 사라진 방향인 금정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나 추락했거나 착륙했다면 흔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산 중턱의 보리밭에서 기이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약 3평 정도 되는 공간의 보리가 마치 거대한 다리미로 누른 것처럼 납작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보통 바람이 불어서 쓰러지면 한쪽 방향으로 눕기 마련인데 이곳의 보리는 소용돌이 치듯 둥글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UFO 착륙 흔적, 즉 미스터리 서클과 흡사한 모습이었죠. 이윤규 선생님은 이 모든 내용을 담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과학기술처와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선데이 서울 같은 잡지에 대서특필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UFO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상현상을 착각한 것이다 혹은 집단 히스테리다 라는 말로 묵살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구름을 잘못 본 걸까요? 그날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골 아이들이 매일 보는 구름과 기계장치를 구분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50명이 동시에 똑같은 환각을 본다는 건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건이 있고 며칠 뒤 학교 주변 마을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산 너머에서 기괴한 불빛을 봤다는 주민들의 목격담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날 바로 떠난 게 아니라 어딘가에 숨어서 학교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낙동초등학교 UFO 사건. 이 사건은 대한민국 UFO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힙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순수한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던 교사의 객관적인 기록.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은 이제 중년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당시 학생이었던 목격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쇠붙이처럼 번쩍였고 우리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1973년의 그 봄날, 충남 보령의 작은 학교 상공에 나타난 불청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정찰기였을까요? 아니면 머나먼 우주에서 온 방문자였을까요? 만약 그들이 다시 온다면 이번에는 학교가 아니라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 밖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창밖을 한번 보세요. 평범해 보이는 구름 뒤에 누군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검은 주파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60톤 기차 공중부양 미스터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미스터리를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